bass louder. 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오늘 5월 4일 월요일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4일 동안 이제 연휴여가지고 주식시장이 오랜만에 열린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잘들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그 5월 이제 첫째 날인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이제 급락으로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보시면 대형주 쪽이 이제 몰려있는 이제 코스피 쪽이 좀 2% 넘게 이제 좀 급락을 했고,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잘 끝났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요즘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게 마무리가 좀 돼가는 국면인데요. 경제 활동도 재개가 되고 있고요. 근데 오늘 이제 증시가 눌렸는데, 일단 오늘은 이제 증시가 왜 눌렸는지, 그 다음에 왜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안 빠졌는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원인이 이제 수급에 좀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 분석을 좀 해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는 코로나 마무리 국면에서 여러분들이 꼭 매수하셔야 되는 종목들,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좀 많이 깊이 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총풍이도 어서 오시고요. 네, 여기 토피아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수부터 좀 하나하나 체크를 좀 해볼게요. 이게 뭐 징검다리 연휴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까지도 쉬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달력을 쭉 보니까 내일 어린이날 딱 쉬면 9월 말, 그러니까 추석 때까지 쉬는 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논스톱으로 쭉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황을 좀 더 이제 제대로 잡아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수익들 좀 편안하게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즘에 이제 4일 동안 아무튼 이제 주시장이 좀 쉬었는데, 일단 오늘 뭐 장이 이제 마감한 것부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예, 최영기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잠시만요. 자, 보시면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2.68%로 이제 급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상대적으로 덜 빠졌죠. 마이너스 0.5%에서 끝났습니다. 코스피는 음봉으로 끝났는데 코스닥은 양봉으로 끝났죠. 그죠? 자, 오늘은 이제 주변 국가들이 이제 쉬는 나라가 많아가지고 오늘 이제 비교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할 건 없는 것 같고, 일단 우리나라 거만 이제 놓고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오늘 대형주가 약세로 끝났죠, 그죠? 그리고 코스닥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안 빠지면서 끝났는데 장중에는 이제 플러스까지도 갔었어요. 상대적으로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자, 수급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오늘 이제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이 오늘 얼마를 팔았냐? 9,400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순매도한 게 9,400억이에요. 매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기관은요, 8,000억 원 이상 순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거 없이 오늘 많이 팔았어요. 어디에서요? 네, 거래소에서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오늘 지수가 좀 힘을 못 쓴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 뭐냐면 코스닥인데, 코스닥 쪽을 잘 보시면 외국인이 별로 안 팝니다. 코스닥이죠? 외국인이 많이는 아니고요. 네, 71억 정도 순매수했어요. 별로 안 팔았어요. 기관은 좀 팔았는데 개인들이 좀 많이 샀고요. 네. 아무튼 코스닥 쪽은 외국인이 샀어요. 요것 때문에 오늘 코스피 쪽은 상대적으로 많이 누른 것 같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덜 누른 것처럼 보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수급 때문인데,
왜 코스피 지수가 못 가느냐 간단해요. 이거 앞에서 설명을 쭉 해드렸는데 미리 이제 얘기를 좀 해드렸었죠, 그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지난주 금요일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한 2%대에서 끝났거든요.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2.5%, 나스닥은 마이너스 3.2%까지 나름대로 이제 급락을 했는데 제가 오늘 지수 얘기를 조금 길게 해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수 보시면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수를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바로 종목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거든요. 수익은 지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종목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은 철저하게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으로 수익을 내셔야 돼요. 근데 자꾸 이제 지수만 쳐다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지수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그냥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자,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왜 저렇게 옆으로 횡보하느냐? 간단하다니까요. 중국을 보세요. 중국 요거는 4월 30날 상승으로 끝난 거예요. 오늘 중국이 쉬었거든요. 중국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중국하고 미국인데 중국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요. 미국도 사실상 횡보예요. 다만 중국이랑 다른 건 저점이 높아지면서 횡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서 못 치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 코스피 지수도 저점은 높아지고 있지만 고점은 일정하죠. 이게 뭘까요? 이게 눌림목이에요. 네. 요즘 우리 회원들 눌림목 강의를 되게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눌림목은요 고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고점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게 눌림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지금 요거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쉽죠, 그죠? 너무 간단하니까 좀 보충 설명을 더 드릴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이 뭐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신한지주 이런 회사들이죠, 그죠? 이런 대기업 집단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말 그대로 대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미국을 대표하는 종목들은 뭐가 있죠? 잘 아시는 거 몇 개만 얘기를 해보면 아마존,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미국 증시가 지금 여기서 버벅버벅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지수가 걱정이 안 된다니까요. 왜냐면 지금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막연하게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급락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전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왜요? 지레 겁을 먹기 때문에 열심히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 타이밍에 겁을 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이 안 나요. 수익을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안타까워요.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미국을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볼까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고가라고 있었어요. 신고가를 열심히 내고 있다가 갑자기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바람에 이만큼 폭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V자로 급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거의 진짜 숨도 안 쉬고 이렇게 빨리 올라왔어요. 어디까지 올라왔느냐?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 냈던 그 밑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 지금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서 뚫고 나가겠어요? 아니면 전고점까지 거의 회복이 됐으니까 한번 살짝 눌렀다 가겠어요? 뻔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한번 눌렀다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신고가 바로 못 내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을 보면 이 자리에서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쉬어야 되는 자리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조정을 걱정하실 게 아니라 신고가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잠깐 쉬고 있는 거라고요. 쉴 자리에서 쉬는 거라고요. 한 번 더 반복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귀에 잘 들어가시라고. 쉴 자리에서 쉬는 거라고요. 근데 뭐가 그렇게 걱정들이 많으세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만 그럴까요? 애플 보실래요? 애플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기 전에 여기 있었다고요. $300에. 근데 오늘 어디까지 어제구나. 지난주 금요일날 299달러 딱 찍고 뒤로 빠진 거예요. 이거 뭐예요? 여기에서 더 올라가면 전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쉴 자리에서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요. 애플이 뭐 전저점 깨다가 반등 나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상 최고가 갱신하다가 급락 나오고 나서 지금 급반등 나오고 또 올라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코로나 문제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이제 완전한 치료제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한마디로 애플도 쉴 자리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인텔 보실래요? 인텔도 똑같잖아요. 열심히 올라가고 이제 50주 신고가 내면서 급등하고 있었는데 그 밑에까지 지금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 추가 상승 나오면 뭐가 나오겠어요? 전고점이에요. 쉴 자리에서 쉬는 거죠. 많이들 아시는 테슬라 하나 더 볼게요. 테슬라도 보면 아마존부터 볼까요? 아마존 잘 아시죠? 아마존이 이번에 코로나 수혜주거든요. 이거는 신고가 내놓고 이제 이게 신고가였죠. 신고가 내놓고 살짝 쉬는 거예요. 정상적인 눌림목입니다. 이거. 근데 오늘 아침에 뉴스 보시면은 막 미국이 폭락하고 막 망한 것처럼 얘기하죠. 미중 무역 전쟁이 막 또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얘기하죠. 아니라니까요. 이거 테슬라예요. 테슬라가 작년 말에 순간적으로 한 200달러 하던 게 1000달러 근처까지 갔었어요. 4배, 거의 5배 가까이 급등한 거예요. 그리고 급락했다가 지금 이런 모양으로 올라왔죠. 어디예요? 직전 고점 근처잖아요. 직전 고점 근처죠. 그러니까 잠깐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서, 이 기가 막힌 이 자리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우리 회사 주식 너무 비싸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장난친 게 아니에요. 자기 할 말을 한 거지. 네. 아무튼 이제 이런 게 오늘 아침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미국 증시는 지금 신고가가 바로 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신고가 이제 대표주들이 신고가 나왔던 자리 52주 신고가, 사상 최고가 그 근처를 거의 다 회복을 했기 때문에 한번 꺾이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가 거기서 못 치고 나가고 약간 버벅버벅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가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그 다른 종목 대형주들이 같이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버벅버벅 거리는 거예요. 뉴스 보시면서 다 털리지 마시고 꽉 잘 잡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봐도 살벌하게 나오대요. 미국이 막 폭락을 하고, 폭락한 것만 얘기하대요. 미국에서 올라간 주식도 없겠어요, 그죠? 올라간 건 얘기 안 하고 폭락한 것만 얘기하더라고요. 왜요? 개인들 공포 분위기 조성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녁 방송 제가 열 때 들어오셔서 잘 들으세요. 저는 이런 거 다 보면서 시황 잡아드리기 때문에 아무리 개별주 테마주를 추천하는 전문가긴 하지만 대형주도 추천합니다만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요즘 추천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다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차트 하나 딸랑 띄워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전체 미국 돌아가는 거 다 보면서 해요. 저녁에 무료방송 열면 빠지지 마시고 꼭 들으세요. 녹화방송도 꼭 남겨놓으니까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나라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네. 다음에 이제 그 어린이날 잘 보내고 오시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맨날 그 쌍바닥 얘기하는데 그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왜 이런 쌍바닥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이 쌍바닥에 속았는지 그건 다음 주 수요일이나 이번 주군요. 이번 주 수요일이나 아니면 목요일쯤에 제가 얘기 또 해드릴게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끝났죠. 근데 이거는 제가 지수를 미리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저도 전문가인데 저는 점쟁이가 아니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항상 확률로 얘기를 해요. 점쟁이가 점 보러 가셨는데 점쟁이가 당신이 승진할 확률이 이번에는 70%다. 안 될 확률은 30%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네. 점쟁이는 된다, 아니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죠. 근데 전문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문가는 확률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시황 잡아드릴 때 항상 저는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제가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문가는 확률로 얘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확률로 예측한 거에서 그때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보완을 하면서 종목도 추천하고 그 다음에 리딩을 해드리고 그러면 돼요. 그죠? 제가 이제 그 전에 3월달하고 4월달에 특히 4월달에
이제 5월달이죠 이제 4월달 들어와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아마 4월 한 10일 좀 4월 10일 전후였던 것 같아요. 여기쯤에서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지수가 자꾸 사람들이 쌍바닥을 찍는다고 하는데 너무 걱정들 하지 마셔라.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쌍바닥으로 이렇게 급락은 안 할 것 같다. 그때 처음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그 코스닥 인버스에 그 개인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걸어놨다. 즉 하방에다가 걸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은 안 나올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랬죠. 그리고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면 급등할 이유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 만약 혹시라도 이렇게 급등하면 또 인버스 말고 지수가 급등할 때 또 그 베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돈을 벌거든요. 그리고 그랬잖아요. 지수가 이렇게 급등해버리면 특히 코스피 지수가 급등해버리면 안 된다. 왜요? 그러면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를 못 모르고 엄청나게 많이 살았는데 그분들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수익이 나잖아요. 세력들은 절대로 그 꼴을 못 봐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세력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세력들이 가장 싫어하는 케이스가 뭐냐면 아무런 노력 없이 수익 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지수가 급등하면 동학개미들이 수익이 나니까 그거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옆으로 이렇게 돌릴 것 같은데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그죠? 이렇게 올라가면 더 좋을 것 같다. 이게 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그렇게 가고 있죠. 그죠?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전 요즘 이렇게 표현해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가고 있다.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이렇게 가고 있죠. 제가 지수가 이렇게 갈 것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시황을 잡아드렸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공략을 하셔라. 지수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다. 왜냐면 삼성전자가 불을 뿜으면 개별주 테마주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하시니까 지수가 이렇게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올라가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장세가 온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셔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죠?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현재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아셔야 되겠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그죠? 뭐 싱가포르처럼 또 재확산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여름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러스가 그래도 조금 힘을 좀 못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일단 이제 경제를 재개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전 세계 정부가 코로나를 일단은 이제 마무리를 좀 지면서 경제를 재개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꼭 공략하셔야 될 그런 종목들, 그런 테마 또는 그런 업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아니라 종목에서 수익이 나거든요. 자, 그럼 종목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지수는 한마디로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냥 두시면 돼요. 네. 현재까지는 지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바뀔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또 무방 열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편안하게 들으세요. 아무튼 이제 지수가 이렇게 좀 움직일 거를 예상하고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지속적으로 같은 얘기를 했었죠. 시황이 비교적 잘 맞았어요 이번에.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지수가 움직이면 어떤 게 움직인다 그랬죠? 방금 말씀드렸던 개별주 테마주들이 움직이는데 그 개별주 테마주들이 뭐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질서에 의해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아주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테마주가 이렇게 막 조잡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죠? 뭐 그런 것도 사실 있긴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질서 있게 움직여요. 그때 나오는 제로에 맞춰가지고 세력들이 딱딱딱 아주 예쁘게 포장을 해서 이제 급등을 시키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게 움직였겠어요? 4일 동안 푹 쉬시는 동안에 나왔던 기사가 뭐예요? 김정은이죠. 김정은이 이제 살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등장을 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원래는 대북주들이 급등을 해야 되는데 그냥 김정은만 나타나고 끝났으면 좋은데 GP라고 하죠. 네. 하여튼 그 GP에다가 그 총격을 가는 바람에 그게 대북주들을 못 올라가게 했어요 오늘.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있었는데 오늘은 대북주들이 급등하기보다 이제 히토류 이런 게 좀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이제
한판 붙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약간 기미가 보이죠. 네. 근데 이제 과거 미중무역 전쟁처럼 이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약간의 긴장감이 흐르니까 히토리하고 이제 대두, 콩과 관련된 이제 그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대표적인 게 뭐 샘표라든지 신성홀딩스 이런 것들이 장중에 급등했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대두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번 붙을 것 같으면 꼭 그 콩 관련된 것들이 움직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 표밭이 그 콩 재배 지역이거든요. 아시죠, 그죠? 그래서 중국이 집요하게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살짝 들썩였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히토류나 이제 콩 관련된 것들이 살짝 움직였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식물이 아니라 식품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회원들한테 또 집중적으로 얘기를 이제 해드린 게 있었는데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 때문에 미국의 이제 주요 육가공 업체들이 한 3주 전부터인가 그때부터 뭐 스미스필드, 뭐 제이스푸드라는 이제 이런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육가공 업체들이 가동을 중단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육류, 특히 가공육 이런 것들이 유통에 문제가 생겼어요. 공급에 차질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막 한 2주 전에 막 신라 SG 같은 거 상한가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브라질에 있는 세계 최대 육가공 업체가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난리가 났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브라질에서 그 수입하는 닭고기가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브라질 세계 최대 육가공 업체, 이거 이제 뭐냐면 육개, 닭이에요, 닭고기. 요게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입는 기업이 누구겠어요? 동우팜테이블, 그 다음에 하림이나 이런 회사겠죠? 마니코 FNG 같은 거,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실제로 장중에 급등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김정은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제 살아있죠, 그죠? 김정은의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손에 뭐 있는 상처는 뭔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뉴스 보시다가 하루 종일 시간 다 보내요.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도 너무 많이 보시면,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보시면 그냥 하루 일과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 브라질 세계 최대 육가공 업체가 가동 중단됐다는 거였어요. 그런 기사를 우리 오늘 아침에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실제로 하림이나 이런 것들이 아침에 시초 같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웃으면서 그랬어요. 장중에 시장 얘기하는 것만 들으셔도, 그거 듣고 단타 쳐도 아마 오늘 돈 벌었을 거라고. 실제로 그래요. 하림 9% 급등했고, 동우 팜테이블 이런 것들, 팜투테이블이죠, 정확한 이름이. 오늘 20% 넘게 급등했었어요. 아침에 여기서 잡았으면 굉장히 괜찮은 자리였었거든요. 이런 뉴스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앞으로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왜 하냐면, 앞으로 이런 뉴스 많이 나올 거예요. 먹는 거와 관련된 뭔가가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세력이면 요거 잘 활용해서 테마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회원들은 제가 한 달 가까이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제 세뇌가 돼 있으세요. 네. 그 테마주 중에 일반 개인들이 가장 하찮게 여기는 테마주가 어떤 테마주냐면, 궁금하세요? 얘기해 드릴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하찮게 여기는 테마가 1차 산업 테마예요. 공감 가시나요? 4차 산업 테마주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5G 뭐 이런 것들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뭐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세요. 대북주만 해도 그런데 특히 이제 5G라든지 뭐 스마트카 뭐 그죠? 네. 수소차 이런 거 얘기하면 막 2차 전지 이런 이제 아무튼 뭐 신사업 이런 것들 네. 얘기해드리면은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세요. 진단키트 같은 뭐 바이오 산업도 뭐 그것도 이제 뭐 혁신 기술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죠? 그런 거 얘기하시면 굉장히 관심들 많이 가지시고, 그쪽 사업을 잘 모르셔도 장기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1차 산업 테마주를 얘기를 하면 관심들을 거의 안 가지세요. 1차 산업이 뭔데요? 다음에 얘기 드릴게요. 근데 항상 그래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시하고 아주 저렴하게 보는 곳 있죠? 거기에서 폭등이 나와요. 지금 사람들이 이제 1차 산업 관련 테마주는 아마 생각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세력들은 많이 해놨더라고요.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선주가 있죠. 대선주 중에서 오늘 뭐가 갔냐면 이제 김세현 씨 것도 갔고, 그 다음에 조국 관련주도 오늘 급등했었어요. 짧게나마. 그리고 홍종호 관련주 중에 다는 아니고 일부가 살짝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씨 관련주들은 눌림목을 만들고 있더군요. 대선주도 지금 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 여름, 그죠? 여름 수혜주들이 많이 갔어요. 어제하고 엊그제 되게 더웠고 오늘 나가보니까 되게 덥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뭐 대구 같은 경우에 오늘 30도가 넘었다고 하는데 이제 여름이 좀 빨리 찾아온 것 같아요. 무더위가. 그래서 여름 수혜주들이 오늘 급등했어요. 신일전자라든가 뭐 파세코 이런 것들. 파세코도 저희 방송에 옛날에 추천 나갔던 건데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급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 이제 계약 관련주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히토류, 대두, 뭐 닭고기, 그죠? 대선주, 여름 수혜주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때그때마다 한두 개씩 골라서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왜 이 모든 오늘 이제 급등한 테마주들을 테마주 섹터들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시장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이 정말 나쁘면요 아무리 강력한 재료가 있어도 이렇게 못 가요. 근데 날씨가 조금만 더워지니까 세상의 세력들이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그 신일전자가 뭐예요? 옛날 신일산업이거든요. 선풍기예요. 선풍기 만드는 회사, 에어컨 부품 회사 오늘 급등시키더라고요. 세력은 지금 이를 뽀득뽀득 갈고 있었어요. 왜냐면 코로나 이 급락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3월달에 급락 돌았잖아요. 그죠? 개인들보다 세력들이 더 힘들어했어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급등시켜서 수익을 내고 끝낼 것인가? 세력이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갖다 붙일 만한 재료만 있으면 갖다 붙여서 급등시키는 거예요. 코스닥 지수가 안 빠지죠? 저점을 받쳐주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죠? 보니까 삼성전자, 대웅주 못 가요. 세력들은 신난 거예요 지금. 재료만 있으면 갖다가 붙여서 가버려요. 심지어 아침에는 대선주였는데 끝날 때는 대북주로 끝나는 것도 있어요. 요번에 방산주 중에 하나는 방산주면 방산주로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한 녀석은 방산주인데 대북주도 돼요. 방산주와 대북주는 상극이죠. 근데 이거를 같이 해서 가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가요. 네. 어제는 대북주, 오늘은 방산주. 그 다음 날은 방산주, 그 다음 날은 대북주. 떨어져야 되는데 덜 빠져요. 뭐 이런 식으로. 재료를 그때그때마다 바꿔가면서 갑니다. 세력들이 지금 아주 난리가 났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저희 방에서 뭐 했냐면 이거 했어요. 뭐 했냐면 방금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급락이 들어왔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세력들이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끌려 내려왔어요. 얼마나 이분들 힘들었겠어요. 그죠? 네. 근데 그 세력들 중에서 가장 힘든 세력이 누구였냐? 미세먼지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미세먼지 매집한 세력들 이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원래 미세먼지가 이제 1월달, 2월달쯤 되면은 거의 이제 독가스 수준으로 이제 몰려오지 않습니까? 스모그처럼 해가지고 스모그로 오죠, 그죠? 네. 1, 2월달, 3월달 거의 진짜 독가스 수준이에요. 그때 작년 생각해보세요. 거의 진짜 뭐 하늘이 그냥 회색이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그랬던 적도 이제 있었던 것 같고요. 세력들이 이제 미세먼지 테마주를 단단히 매집을 해놨겠죠, 그죠? 미세먼지 테마주도 이제 여러 가지 계파가 있는데 여기서 마스크 매집한 세력들은 요번에 큰 돈 벌었을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 것 때문에. 마스크는 요번에 수혜주였잖아요. 그쵸? 근데 미세먼지 테마주 중에 공기청정기나 이런 쪽 이제 그 매집한 세력들은 요번에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왜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갈 정도로 사회가 마비됐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세상에 중국이 공장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나라도 영향이 좀 있겠지만 대부분 중국 아닙니까? 영향이 그죠? 중국에서 오는데 중국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좀 이제 공장이 가동도 안 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공기가 너무너무 깨끗하잖아요.
최대의 피해자가 미세먼지였어요. 최대의 그 피해를 입은 게 미세먼지 테마주였다고요. 그 중에서 공기청정기였어요.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오늘 보세요. 세력이 한을 품으면 뭐가 나와요? 급등이 나온다니까요. 자, 보여드릴게요. 파세코 있죠? 파세코가 오늘 급등 나왔거든요. 이것도 예전에 그 단톡 우리 단기 매매하는 데서 추천했었는데 불을 뿜죠. 이게 뭐 매물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눌림목 하나 만들어 놓고 급등하잖아요. 저희 방 보유 종목은 아니에요. 예전에 추천했었어요.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지금. 네. 이게 작년 3월달부터 미세먼지, 나중에는 무더위 수혜주로 급등한 게 파세코였어요. 파세코가 불을 뿜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요? 오늘 미세먼지 테마주도 급등했고 그 다음에 여름 수혜주도 급등을 했어요. 근데 두 개 다 되는 게 파세코예요. 제품을 그쪽을 많이 만들거든요. 작년에 파동이 이렇게 크게 일어났던 적이 있었는데 요거는 미세먼지, 뒤에는 무더위 수혜주. 여기서 창문형 에어컨인가 그걸 만들었는데 그게 히트를 쳤어요. 요번에 세력들이 진짜 이를 갈았던 것 같아요. 이 멀쩡했던 회사를 9,000원 거의 만원에 있던 회사를 주가가 만원 정도였는데 4,600원까지 끌어내렸거든요. 그냥 파세코 세력들이 일단은 V자로 올려놓고 눌림목 한 번 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재료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날려버린 거예요. 예전에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뭘 추천했냐면 이 중에서 아까 뭐 식품 관련주, 히토류 뭐 이런 것들 대선주 뭐 추천할까 하다가 미세먼지를 추천한 이유가 미세먼지를 추천했어요. 왜 추천했냐면 공기 되게 깨끗하죠, 그죠? 네. 근데 왜 추천했냐? 세력들이 뭔가를 붙여서 급등을 시킬 것 같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오늘 계약 이제 초중고등학교 계약하는 거 발표한다 그랬죠, 그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그죠? 뭐 생활 방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주말에 발표를 했었고, 그러면 계약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계약 수혜주로 미세먼지 관련주들을 추천했는데 그게 오늘 적중했어요. 하츠인데, 자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시초까지 잡았거든요. 이것 중에 이 수많은 이슈와 재료들 중에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뭐를 할까 하다가 이거 한 겁니다. 계약 관련주. 시초가가 하나도 뜬 게 없죠, 그죠? 보이시죠? 5,4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장중 고점은 6,480원. 20% 급등했죠. 그러니까 아침에 샀어요. 뭘 샀냐면 계약 수혜주죠. 계약 연기가 아니고 이제 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스윙으로 추천한 거예요. 네, 스윙으로 추천하면은 되게 오랫동안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요. 재료가 좋으면 바로바로 그날 아침에 날아가는 경우도 나오죠. 장중에 추천한 게 아니라 시간 보이시죠? 오늘 5월 4일 8시 46분이니까 장 전이죠, 그죠? 네, 시간도 9시 한 15분 전에 추천 나갔던 거예요. 스윙으로 하츠. 어디서 사요? 바닥에서 사죠? 네, 계약 수혜주. 그러니까 오늘 사자마자 20% 수익 났어요. 시초 같은 거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요거 이제 스윙이죠. 저희 방에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추천드렸냐면 똑같은 거예요. 미세먼지 관련주인데 이 K시코트렐은 기존 회원들도 가지고 계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인데 오늘 여기서 한 번 더 추천을 드렸어요. 단기로 K시코트렐 이것도 계약수 해주죠. 똑같이 미세먼지예요. 세력들이 매집을 잘 해놨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폭락 나왔었어요. 오늘 바닥을 잡는 굉장히 좋은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을 했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20% 급등했습니다. 시초가 뜬 게 아무리 봐도 없으실 거예요. 그죠? 아침에 이런 거 시초가 추천했어요. 8시 45분이니까 이거 골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돈만 많으면 다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 수많은 이슈 재료 중에서 요거 고른 겁니다. 종목을 저 바닥에서 사죠? 그죠? 네, 재료를 정확히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다 써드리잖아요. 계약 수혜주라고. 스윙으로 들어가건 단기로 들어가건 지금은 재료와 이슈가 굉장히 잘 반영이 되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바로 납니다. 그러니까 계좌가 빨리빨리 돌겠죠. 그 다음에 재료가 이것만 있느냐? 아까 제가 뭐 히토류나 뭐 식품, 대선주, 대두 이런 거는요. 여름 수혜주는 계약 관련주하고 이런 것들은 오늘 것만 얘기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 북한이 굉장히 힘들다 그랬거든요. 뭐 이제 식량 기근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소독약도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와대에서는 또 북한을 도와주려고 계속 이제 뭔가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국 알코올을 요건 이제 단기하는 쪽에서 추천했거든요. 여기서 추천했어요. 여기에서. 자, 차트를 준비했는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은 여기에서 처음에 추천했어요. 여기서 단타 치려고. 근데 그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에 또 나와서 2연상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요번에는 이제 여기 지난주 화요일날 샀어요. 화요일날. 그 다음날 상한가 찍고 오늘 추가 상승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2번 추천했는데 저희 방에서 이제 종목들이 어디서 추천 나가는지 보여드릴게요. 들어오려고 지금 이제 계획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잘 보세요. 이런 데서 추천 안 해요. 심지어 이런 데서도 추천 안 해요. 어디서 추천할까요? 여기서 추천해요. 여기가 뭐예요? 매수 맥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눌림목 끝자리, 들었다가 꼭 누르는 자리 있죠? 여기. 여기서 추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1차 추천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4월 28일이죠. 시간도 비슷하죠. 8시간 44분. 네. 한국 알코올 북한 코로나 수혜주로 추천했는데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2차 추천 여기서 나왔죠. 이게 무슨 자리예요? 눌림목 끝자락. 들었다가 꾹 누르고 이제 슬슬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자리. 매수 맥점이에요. 이날 샀어요. 그것도 시초가예요. 매수 가격이 13,100원입니다. 저희 방 회원들은 매수가가 똑같아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시초가에 사기 때문에 거의 매수가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 맥점에서 추천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여러분들이 원하시건 원하시지 않건 대량 거래 터진 다음에 이런 데 가서 매매하시죠? 이미 재료 다 나오고 나서. 저희 방은 거기가 아니고 매수 맥점에서 요런 자리에서 공략합니다. 요런 자리. 그러니까 수익도 빨리 나고 물릴 일이 없어요. 이거는 스윙도 아니에요. 그냥 단타용으로 추천했는데 이렇게 가요. 여기에서는 수익이 몇 %였냐면 90%가 넘었고요. 요거는 35% 나왔어요. 요게 2월달이었는데 실제 여기 보이시죠? 2월달 2월 19일날 여기서 추천했었어요.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나왔고요. 소독제 에탄올 독점기업 상한가 2개 나왔었고 2월달에 마스크 후속주로 샀는데 그때 수익이 90%가 넘었었다고요. 한 2달 정도 지나서 이제 쭉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제 자리를 거의 다 잡았네. 요 자리에서 추천 나간 거예요. 매수 맥점이죠, 그죠? 눌리면 나온 거 확인하고. 요번에 이 종목이 왜 급등했는지 아세요? 실제로 에탄올이 잘 팔렸는데 거의 한국 알코올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2월달에 알려드렸던 그 재료가 요번에 그대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급등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급등했던 거죠. 이걸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식의 눌림목 매수 맥점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고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저기 신규회원분들이나 아니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면 거의 이런 데서 매수하세요. 아니면 여기 이런 데서 살려고 하시든지 다 여기서 들어옵니다. 여기서 매수해서. 근데 저희 방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데서 안 삽니다. 거래 터지면 팔지 우리는 사진 않습니다. 거래 터지기 전에 사서 거래 터지면 팝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거를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시죠, 그죠? 내가 팔면 급등하고 내가 사면 급락하고 아니면 옆으로 안 가고 돌려버리고 왜 그럴까요?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왜 거꾸로 하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시면 들어셔서 배우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네. 아무튼 이제 저희는 항상 그렇죠, 그죠? 네. 제가 저희 방에서 이제 수익 난 거 쭉 얘기해 드릴 때 보면 항상 공통점이 뭐예요? 주식을 이런 데서 사요. 거래 터지기 전에 매수 맥점에서. 그리고 재료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요. 소 뒷걸음질 치다가 뭐 하나 밟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간다고요. 이게 뭔 얘기하는 거냐면 그만큼 지금 재료하고
이슈가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재료가 풍부하고요. 이슈가 정말 잘 형성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관론자들한테 속아서 자꾸 지수가 쌍바닥으로 급락할 거야, 쌍바닥 만들 거야, 자꾸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놓치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수많은 재료와 이슈가 이렇게 많아서 종목들이 급등하는데, 지금은 뭐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오늘도 아까 보여드렸던 하츠나 KC코테르 같은 거 보세요. 바로바로 수익 나잖아요. 시장이 굉장히 좋다는 뜻이에요. 삼성전자가 급등 못하면,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2%씩 빠지면 장이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장이 나쁜 게 아니라 그분의 생각이 비관적인 거죠. 장이 나쁜 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해 드리잖아요. 3월 달에 급락했을 때 저도 주식 이제 전문가로서 마음이 좀 그랬어요. 네? 이렇게 폭락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셨죠? 저도 참 심적으로 참 부담스러웠어요. 결국에는 이제 올라갈 건 알고 있었지만, 야, 급락하는데 편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3월 19일날 저점 찍고 지금 4월 19일 넘었고 이제 5월 초죠? 한 달 반 정도 지났거든요. 저 저점 찍고 나서 한 달 보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요 너무 편해요. 너무나 편안하다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힘들게 급락했을 때는 정말 뭐 힘들었죠. 그죠? 네. 근데 그 덕분에 종목들이 너무 편안하게 올라와요. 그리고 사면 바로바로 수익 나요. 우리 회원들 맞지 않나요? 우리 회원들 다 지금 많이들 들어와 계신데 우리 기존 회원들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 폭락 나오기 전보다 지금 수익 내기가 더 좋아요. 더 편하네요. 그리고 한번 급등하면 잘 내려가지도 않아요. 우리 회원들이 그런 거 하면 많이 느끼실 겁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2주 동안 여러분들한테 자꾸 무슨 얘기했어요? 눌림목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눌림목 종목들을 공략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왜요? 빨리빨리 주식 사시라고. 지금처럼 수익 내기 좋은 장이 없다. 그 얘기를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뭐 달라졌을까요? 똑같아요. 아까 그래서 뭐 히토류도 급등했고요, 뭐 식품 관련주도 급등했고요, 뭐 여러 수혜주들도 급등했고, 그걸 다 해드린 거예요. 그만큼 재료와 이슈가 많고 정확하게 그게 반영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바로바로 수익이 나는, 그리고 손절가 뭐 특별하게 안 고르셔도 돼요. 계좌가 빨리 돈다고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날 끝나면 이제 추석 때까지 9월 말 그때까지 쉬지도 않고 논스톱으로 계속 가셔야 돼요. 한 4개월은 5, 6, 7, 8, 9, 5개월이구나. 네. 한 거의 꼬박 5개월을 여러분들 쉬지도 않고 계속 주식하셔야 돼요. 쉬는 날도 없더라고요. 없어요, 쉬는 날이. 공휴일도 다 이제 거의 다 토요일이더라고요. 쉬는 날도 없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언제 올지 모르는 조정, 항상 그거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아까운 기회들을 다 놓치실 거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바로바로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만 같은 경우에 손절도 안 해요. 손절가 드리지도 않고요. 실제 손절도 거의 안 합니다. 계좌가 빨리빨리 돌고요. 스윙으로 내 추천했는데 아까 하트처럼 바로 날아가는 게 나오죠. 단기로 추천했는데 30% 50%짜리 수익이 막 나와요. 그 뭐예요?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구분 없이 재료가 받쳐주니까 종목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단기하고 스윙의 구분이 없어요. 정말 손절 없이 편안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면 딴 데 가지 마시고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익, 계좌 회전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그것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락 나오고 나서 지금이 수익 내기가 더 좋아졌어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지금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으면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력들이 그 사람들을 다 털어내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세력이 그 작업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사했기 때문에, 또 신규로 들어오지도 않기 때문에 세력들이 마음껏 올려요. 아, 예, 부산 소방차트님 어서오세요. 네.
그리고 우리 창수님도 요즘 편안하게 잘하고 계시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굉장히 편안하다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동학개미들 뉴스 보시면 동학개미들이 주식시장에 너무 많아가지고 수익이 안 날 것처럼 얘기하죠. 천만에요. 그 동학개미들을 피해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 동학개미들 어디에 있어요? 제가 쭉 얘기해드렸잖아요. 한 번 더 얘기해드릴게요. 동학개미들은 어디 있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주 중에서는 그리고 카카오 뭐 이런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유 ETN 이번에 박살났죠. 지수 인버스 아직도 개인들 그 지수 인버스 들고 있어요. ETF 있죠. 네, 그쪽에 들어가 있어요. 개별 종목에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바이오, 특히 진단 키트, 아니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이제 바이오 중에서 조금 이제 시가총액이 큰 것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어디가 있을까요? 5G. 왜요? 자신 있으니까. 5G 들어가 있어요. 여기만 피하셔도 여러분들 수익 편안하게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빼고 다 급등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정부에서 특히 언론에서 강조하고 그랬던 그 테마 그 업종 그런 종목들 요즘에 수익 나나요? 안 나요? 왜 그러겠어요? 거기 개인들 무덤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이날 끝나고 나면 집중해서 수익들을 잘 내셔야 되는데 머릿속에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개별주 테마주 장세예요. 왜요? 삼성전자가 제가 그랬잖아요. 못 갈 거라 그랬잖아요. 당분간 못 갈 거라 그랬잖아요. 왜요? 동학개미들 수익 안 나게 하려고. 그 지수는 옆으로 횡보할 거다. 그러면 뭐라고요? 개별주 테마주 장세. 그대로 맞췄잖아요. 수많은 이슈와 재료가 형성될 거다. 빨리 들어오셔서 수익을 같이 내자. 수익이 편안하게 날 거다. 우리 방 지금 되게 수익이 편안하게 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수익 잘 안 나시죠?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비관론자들한테 속았다든가 아니면 언론한테 속았든가 아니면 정확하게 재료가 뭔지 몰라서 그거를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네. 그런 게 혼자서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 방으로 들어오셔서 해결하시면 돼요. 저희 방은 손절가가 없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리딩도 하고 있고 그렇게 수익도 내고 있으니까 정말 편안한 수익을 원하신다 그러시면 저희 방으로 빨리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물반, 고기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근데 지금 고기들이 슬슬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요. 제발 돈 벌기 쉬울 때 그때 좀 들어오세요. 나중에 다 떠가지고 막 우리 회원들 200% 300%짜리 수익 났다고 막 그런 거 얘기할 때 그때 들어오지 마시고 지금 들어오세요. 지금 들어오셔야 그런 수익들을 편안하게 내실 수 있어요. 나중에 지수 더 떠버리면 여러분들 그때는 살 것도 없어요. 들어오실 거면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어린이날이 이제 내일이라서 이제 쉬는 날인데 내일 하루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쉬시고 아까도 이제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추석 때까지 열심히 달리셔야 돼요. 성공 투자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여러분 아무튼 내일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저는 목요일날, 수요일날이군요, 그죠? 네, 수요일날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이쪽에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뭐 문의 주시고요. 네. 어린이날 잘 쉬시고 수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